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저 결혼하는데 신혼집 전세자금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앞에 앉은 아들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안 곳곳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이 돈을 내주면 내 남은 노후는 어떻게 하지? 하지만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쉽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고민하는 사이 아들은 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보험금 받은 거 있잖아요. 아직 남아있죠? 그걸로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놓칠 뻔했습니다. 아버지의 보험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눈앞에 아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래. 자식 잘 되는 게 부모 행복이지. 돈이야 내가 더 벌면 되니까. 그렇게 그녀는 3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적금을 깼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결국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렇다면 부모가 결혼 비용을 지원하면 어떤 현실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자녀를 독립시킨 후에도 경제적 정서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내주고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혹시 5천만 원만 더 빌려주실 수 있어요? 그녀는 순간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인데? 아기 태어나기 전에 이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 사는 집이 좁아서요. 그녀는 가만히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결혼할 때 전세금을 마련해 줬는데 이제는 더 큰 집으로 옮긴다고 또 돈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여유가 없단다. 그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개월 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있던 며느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애기 보러 언제 오세요? 그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곧 갈게. 우리 손주 얼마나 예쁠까. 아기 낳느라 고생 많았어. 그러자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실 산후조리원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요. 혹시 조금만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좋은 병원을 골랐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수백만 원이 드는 고급 산후조리원이었습니다. 내가 그 돈을 대줘야 하나?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또 통장을 열었습니다. 조리원을 나온 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애기 장난감은 친환경 원목으로 사주고 싶어요. 요즘 아기한테 좋은 장난감이 비싸서.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너희가 사야지. 하지만 아들은 서운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한테 뭐 크게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말이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늘 모든 걸 해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이라도 해주지 않으면 서운하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 부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또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희 애기 좀 봐주실 수 있죠? 그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실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리고 손목도 쑤셨습니다. 그렇지만 손주가 예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데 얼마나 봐줘야 하니? 그러자 아들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솔직히 어린이집 보내기엔 너무 어린 것 같아요. 엄마가 한 2, 3년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2, 3년을? 처음에는 한 번이었고, 그 다음에는 2번, 그러다 보니 돈과 시간이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작은 아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바빠서 얼굴 보기 어려워지자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 도중 작은 아들이 무심하게 던진 말이 그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우리한테 기대실 생각은 아니죠? 그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엄마, 나중에 우리한테 기대실 생각은 아니죠? 그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파고들며 아프게 남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2아이를 혼자 키우며 하루하루 버텨왔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챙겨 먹을 여유도 없이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고 몸이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오직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통장은 비었고 몸은 쇠약해졌으며 자식들은 더 이상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생기 없는 눈빛,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 그 순간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평생 한 번도 나를 위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을. 자식이 대학에 갈 때, 결혼할 때, 손주가 태어날 때까지 끊임없이 주기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의 삶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조차 잊어버린 채 오직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이라도 나를 위해 살아야 하는 걸까?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막막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사람에게 나를 위해 살아라는 말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제는 내 삶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신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를 위해 써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젊은 부부들은 부모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약 70%가 부모의 도움을 받아 결혼 비용을 마련하며 특히 집을 구할 때는 90% 이상이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비용뿐만이 아닙니다. 출산, 육아, 주거 안정까지 부모의 지원이 당연한 듯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결혼 비용 현실을 살펴보면 예식, 웨딩 촬영, 혼수 등을 포함한 평균 결혼 비용은 약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신혼집 마련 비용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기준 평균 2억 원 이상이 소요되며 신혼집 비용의 60% 이상을 부모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 요구도 상당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만 해도 2주 기준 평균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필요하며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손주 돌봄을 요청받는 조부모의 비율이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노후 자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자녀의 결혼과 육아를 돕고 있지만 문제는 이렇게 지원을 해도
부모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들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모는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점점 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부모가 가진 것이 있을 때만 연락을 하고 필요할 때만 찾는 자녀들.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난 후에야 깨닫게 되는 현실. 그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부모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3가지 원칙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많은 부모들이 결혼할 때만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비용을 지원하면 이사할 때 또 손을 벌리고 이사 비용을 도와주면 출산 비용까지 부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출산을 도와주면 육아까지 맡아달라는 요청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주다 보면 어느 순간 부모의 남은 돈과 에너지는 바닥나게 됩니다. 노후 자금은 부모의 생명줄입니다.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게 지원하는 돈은 투자나 대출이 아닙니다. 기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절대 돌려받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경제적 독립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자식에게 기대야 하고 그 순간 부모의 위치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돈이 없으면 자식조차 부모를 우습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의 재정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와의 관계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세요.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면 자녀는 독립하지 못합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면 부모는 자녀에게 당연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부모가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이 당연해지면 자녀들은 부모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과 금전적 지원은 다릅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가 성장할수록 부모는 한 발 물러서야 합니다. 부모가 늘 자녀를 돕다 보면 결국 부모 자신은 어떤 삶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라 자녀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돕는 것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끝까지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모도 부모 이전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내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결혼 후 엄마가 되었고 남편을 떠나보낸 후에는 오직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사라졌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자녀가 결혼하면 부모도 부모 역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남은 삶을 스스로 계획해야 합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더 이상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더 이상 자녀의 뒷바라지로만 남는 삶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을 되찾기로 결심했으니까요. 부모의 희생이 당연해지는 순간 부모는 희생양이 됩니다. 부모는 자신의 삶을 지켜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해줄지 고민하기 전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자식에게 의지해야 하고 그 순간 부모의 삶은 더 힘들어집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내 삶을 위해 진짜 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희생하지 마세요. 부모도 부모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모가 노후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가짐만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노후 재정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으면 결국 자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경제적 부담이 커질수록 부모를 짐처럼 여기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 부모님이니까 도와드려야지 라는 마음이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이 왜 내 도움 없이는 생활을 못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2단계가 지나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이 부담으로 바뀌고 결국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자산은 얼마나 될까? 매달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일까? 앞으로 병원비, 주거비까지 고려하면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까? 막연하게 조금만 더 쓰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던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은 돈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휘둘릴 수 없다는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 현실적으로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 첫째, 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노후 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들어오는 고정적인 소득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이 있다면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연금이 있지만 정작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면 매달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후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개인 기준 월 평균 180만 원, 부부 기준으로는 25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와 예기치 못한 지출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40% 이상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치료비만 연간 평균 300만 원 이상이 듭니다.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노후가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지면 자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결국 부모는 자신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노후를 버텨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생활 수준을 크게 낮추거나 심지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둘째,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집을 자산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큰 평수의 아파트나 오래된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 생활비로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잠겨있는 돈일 뿐입니다. 필요 없는 부동산이나 너무 넓은 집을 정리하고 작은 주거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적은 돈이라도 꾸준한 배당이 나오는 금융 상품을 활용해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목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도록 만들면 노후 생활이 훨씬 안정됩니다. 셋째, 돈을 쓰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식들에게 돈을 아낌없이 썼습니다. 학비, 결혼 비용, 손주 용돈까지.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부모 스스로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부모가 되어야 자식들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한 부모는 결국 자식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식들은
부모를 부담스럽게 느끼게 되고 관계가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노후 재정을 점검하고 스스로의 경제적 독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적인 자립을 이뤄야 한다는 것을,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나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 자녀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식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들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부모가 끝없이 베풀면 자식은 부모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한 마음에 도와주다가 점점 더 많은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부모의 희생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부터라도 원칙을 정하고 자녀들에게 명확한 선을 긋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작은 실천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혼할 때 전세 자금을 지원했고, 이사 비용도 보태줬고, 손주가 태어날 때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원을 하고 나면 그게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도움을 한번 받으면 이후에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엄마 도와주실 수 있어요? 라며 조심스럽게 부탁하지만 나중에는 엄마가 당연히 해주셔야죠. 라는 태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돈을 빌려주는 일은 없을 거야. 손주를 돌보는 것도 내가 원할 때만 가능해.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맞춰줄 순 없어. 이제부터는 경제적인 지원을 끊고 자녀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결혼 비용을 도와줬다면 거기서 끝이어야 합니다. 더 이상 돈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부모도 단호해야 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부모가 한 발 물러서야 합니다. 둘째, 손주 돌봄을 거절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엄마, 어린이집 보내기가 아직 부담스러워요. 한동안 애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그동안 그녀는 이런 부탁을 받으면 당연히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그녀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올해는 못 봐줘. 하루 이틀은 도와줄 수 있지만 내 생활이 먼저야.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부모가 당연히 손주를 봐줘야 한다는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끝이 없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은 부모의 선택이어야지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내가 중심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엄마, 우리 이번 주말에 애 좀 맡아줄 수 있어? 예전 같으면 그녀는 자신의 일정을 다 취소하고 손주를 맡아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쉽지만 이번 주말에는 내가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어. 자식들은 처음에는 당황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모가 자신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모가 늘 자녀에게 맞춰주는 존재가 아니라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면 부모는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기 인생을 지키고 중심을 잡으면 자녀들도 부모를 존중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자녀와의 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부모도 하나의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것입니다. 그녀는 무릎이 시큰거릴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러다 진짜 병원비로 남은 돈을 다 써야 하는 거 아닐까?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노후 자금이 충분하더라도 건강이 나빠지면 결국 병원비로 다 나가게 되고 생활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챙기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첫째,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꾸준히 걷다 보니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든다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그래서 근력 운동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무릎과 허리 근육을 강화하면 관절 통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했고 점점 근력 운동을 추가했습니다. 운동은 노후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10년 이상 더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노후에는 근력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걷기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녀는 평소에 짜게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혈압이 높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하면서 이제는 식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짠 음식과 단 음식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계란, 생선, 두부, 닭고기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매일 챙겨 먹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하다더라. 그래서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피로가 쉽게 오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며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끼니를 거르지 않고 적절한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병은 미리 예방해야 한다. 그녀는 주변에서 건강검진을 받지 않다가 병을 키운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는 미리미리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정기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초기 질병을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쉬워집니다. 특히 암,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은 조기에 발견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 검진도 중요합니다. 치아 건강이 나빠지면 음식 섭취가 어려워지고 결국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아프면 자식들이 걱정하겠지. 그녀는 이제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몸을 돌보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노후는 훨씬 더 건강하고 안정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번째,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는 평생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오직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 무엇을 배우면 재미있을까?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부모로서 혹은 가족의 돌봄을 책임지는
존재로서 남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첫째, 여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녀는 예전부터 가고 싶었던 곳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빠서 돈이 아까워서라는 이유로 한 번도 떠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 직접 리스트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해외여행은 부담스럽지만 국내 여행부터 시작하면 되겠어. 그래서 가까운 곳부터 차근차근 떠나보기로 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가진 자연 속으로 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둘째, 새로운 취미를 찾아야 합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림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자녀들의 학원비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그녀는 지역 문화센터에서 그림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색을 칠하고 그림을 완성하는 과정이 즐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취미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림뿐만이 아니라 독서 모임, 요가, 봉사활동 등 다양한 취미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는 오직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자녀의 일정이 우선이었고 가족을 위해 시간을 썼지만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하루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책을 읽으며 커피 한 잔 해야겠다. 오후에는 그림을 그려야지. 저녁에는 친구들과 만나야겠다. 이제는 자식을 위한 하루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삶의 중심을 자녀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맞추는 것. 그것이 그녀가 앞으로 살아갈 방향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바람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돌보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갈 날이 많다. 그리고 그날들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 될 것이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늘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았던 엄마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위해 하루를 설계하고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가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남았지만 그 속에는 이제 더 이상 후회와 아쉬움이 아닌 새로운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 여행 갈까? 친구의 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어디든 가보자. 그녀는 가방을 챙기며 문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늘 자식들만을 위해 살던 삶에서 이제는 오롯이 자신을 위한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노후를 불안해하기보다는 오늘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보낼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을 위한 삶도 소중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창문을 열자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그녀는 그 바람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삶을 제대로 살아볼 거야.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의 결혼 비용을 지원했을 때 부모가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돕고자 하는 마음 너무나도 이해됩니다. 자식도 요즘 살기 힘든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안정된 출발을 하고 싶은 마음, 그건 역시 이해됩니다. 그래서 더 부모에게 의지하려 하고 부모는 또 자식을 외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마지막까지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내 노후를 희생하면 결국 남은 것은 불안과 후회뿐입니다. 자녀를 돕는 것이 사랑이라면 부모 스스로를 지키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한순간도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오셨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이제는 부모라는 이름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때입니다.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세요. 부모도 부모 이전의 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부모였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자식의 행복을 빌어주되, 부모도 스스로 행복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기대지 않고도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 가장 멋진 모습 아닐까요? 이제 당신을 위한 인생을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디까지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